자, 오늘은 1단원을 그냥 뭐 가볍게 해도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첫 단원이. 예. 문제 좀 많이 좀 풀어보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대단원 제목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순열, 이런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순열. 두 개밖에 안 돼요. 여러 가지를 해봤자. 중복 순열, 그 다음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자, 중복 순열은 뭐냐? 우리가 오늘 아까 시험 봤습니다. 자, 순열이라는 게 서로 다른 애를 갖다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게 순열이었어요. 이게. 그럼 중복 순열은 여기에서 중복을 허용한다는 말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뽑은 애 또 뽑아도 되는 게 중복 순열입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그냥 순열이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npr. 그러면 중복 순열은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대신 중복이 가능해서 가능하게. 그러면은 이게 기호로 여기다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파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파이 있죠? 그 파이, 소문자 파이에 대한 대문자 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파이, 원주율 파이기호. 그래서 중복 순열 기호입니다. 중복 순열 기호. 아까 앞에 시험에서 순열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뭐 외웠나는 모르겠지만 이거 외워야 되는 건 아닐 거고. 옛날에 그 카드 생각하시면 돼요. 카드. n장의 카드 가지고 r자리 만들 거면은 첫 번째 자리에 깔고 하나 빼고 하나 또 빼고 땡땡땡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r개잖아. n-r 플러스 1 이렇게 됐던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밑에 상황으로 갔을 때 그러면 카드가 n장 r자리 대신 중복이 가능하게. 그럼 첫 번째 자리에다가 n, 두 번째 자리도 또 n, 세 번째 자리도 또 n, 땡땡땡, 마지막 자리도 n. 그죠? 그래서 n이 몇 개? r제곱개. 그래서 n의 r제곱. 그게 이제 중복 순열의 수를 구하는 식입니다. 잘 안 써요. 이 기호 자체를. 그냥 계산을 바로 이렇게 해버리지 이렇게 잘 안 써요. 우리가 계산하는 것 중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죠. 거듭제곱으로. 뭐 있어요? 우리가 경우의 수 따지는 내용 중에서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경우의 수가 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니네가 이제까지 아는 지식 중에서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경우의 수를 따졌던 게 뭐가 있어요? 없냐 지식이? 자, 대수를 책에 대해서 그러냐? 자, 방금 시험에서 봤는데 방금 그 시험지 있었잖아요. 정의역이 1, 2, 3, 4 공역이 1, 2, 3이야. 함수의 개수 몇 개야? 3의 4제곱이에요. 3의 4제곱. 맞아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중복 순열을 갖다가 여러분이 가지수, 중복 순열 문제를 해결하실 때 이 중복 순열의 수로 나타나는 이 수식이 대표적으로 어디서 나타나느냐? 함수의 개수에서 나타납니다. 함수의 개수. 그래서 중복 순열 문제를 푸는데 헷갈려. 이제 뭐가 헷갈리냐면 니네가 누가 앞에다가 써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누가 밑으로 가고 누가 지수로 가는 건지 그게 헷갈릴 거야. 문제 푸시다 보면. 그러면 그럴 때 알려드릴 수 있는 팁이 그나마 함수의 개수야. 함수의 개수. 대신 함수의 개수로 생각을 하실 때 방금 전에 예시 들었다시피 함수의 개수로 보면은 요 밑에 있는 n이 정의역 개수야, 공역 개수야? 요 n이? 그게 공역이야. 위에가 정의역이야. 다시 말하면은 이 기호에서 이 앞에가 공역이야. 뒤에가 정의역이고. 참고로 니네 이거 NPR도 아까 이제 시험지에 있었죠? 함수에서 NPR 개수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함수에서는 NPR이? NPR은 말 그대로 이제 함수의 개수고 NPR은 뭐예요? 함수는 함수인데 무슨 함수? 1대1 함수요. 이게 1대1 함수 개수 구하는 시간입니까?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얘가 뭐야? 얘가 공역이야. 얘가 정의역이고 공역이 항상 앞에 있는 애야. 왜? 공역 중에서 뽑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참고로 이제 이 파이라는 이니셜은 이 기호 자체 이니셜이 아니고 기호는 원래 여러분 이게 퍼뮤테이션 P였는데 여기 이제
중복 순열이 보다시피 이제 곱의 형태잖아요. 뭐 얘도 곱이긴 한데 이제 곱이 영어로 이제 프로덕트 아닙니까? 프로덕트. 그래서 프로덕트인데 p는 이미 갖다 써가지고 그리스어에서 이제 p번째 파이를 갖다 쓴 겁니다. 배경지시 알아두시면 좋겠고. 됐죠? 중복순열의 가지수 따지는 거하고. 다시 얘기하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앞에가 이게 헷갈릴 거예요. 이게 헷갈릴 건데 그 n의 r제곱이냐 r제곱 r의 n제곱이냐 이게 헷갈릴 때 선생님이 알려드릴 수 있는 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함수의 개수로 접근을 해보시던가, 그래서 누가 정의역이고 누가 공역인지 한번 대응을 시켜보시는 방법이 하나고, 또 다른 방법은 n 파이 r을 할 때 n이 중복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중복 선택이 가능한 게 앞에 오는 거예요. 가능한 것. 요렇게 생각을 해서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게 왜 헷갈릴까 싶죠? 가장 쉬운 예시 하나 들어볼까요? 자, 편지가 A, B, C 3개 있어요. 편지가 3개. 자, 우체통이 있어요. 우체통이 스몰 A, B 2개 있어요. 자, 편지를 갖다가 우체통에다가 집어넣으래요. 경우의 수를 따지래요. 몇 가지냐 이거죠. 어쨌든 요즘에 여러분 편지 써본 적 있냐? 없죠. 편지를 붙여본 적이 없을 텐데, 편지를 붙이려면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야 되거든요. 빨간색 통에다가 편지를 우체통에다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있어요? 2개겠죠. 그러니까 3의 2제곱이냐 2의 3제곱이냐 이거죠. 8가지? 뭐예요? 뭔 거 같아? 그래서 이런 게 좀 헷갈리실 때 이 방법이나 그 방법이야. 자, 중복이 가능한 게 뭐냐? 선택이 가능한 게. 중복 선택이 가능한 게. 중복 선택이 가능한 게 우체통이죠. 편지는 어차피 여기 편지가 A, B, C 세 통이 있는 거 아니야. 얘를 한 번 뽑았는데 또 뽑을 수는 없잖아. 이미 가져갔으니까. 중복 선택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체통이 그래서 앞으로 가야 돼. 그래서 2파이 3이야. 2의 3제곱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든가, 아니면 함수로 대응시킬 거면은, 자,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거 아니야. 대응 관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정의역이고 누가 공역이냐 이 생각을 해주시면은 편지가 A, B, C가 있는 거고 이거를 우체통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응시키는 게. 알겠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헷갈려하긴 합니다. 그래서 2가지 방법이에요. 2가지 대표적으로. 원래 많이 헷갈려 하니까. 그래서 정작 이규 잘 안 써요. MPIR 이규 안 쓰고 그냥 바로 이 거듭제곱으로 많이 나타내긴 합니다. 거듭제곱으로. 됐고, 넘어가서. 자, 교재 칠판 보시면요. MPIR, 중복순열의 가지수인데, 원래 우리가 NPR일 때에는 아시다시피, 당연히 N이 R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죠? 뽑을 수 있는 선택권들이. 하지만, 중복순열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2P3 이런 거는 정의가 안 되죠? 하지만 2파이3은 정의가 되죠. 그죠?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대소관계가 상관이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숫자의 문제는 절대 안 틀릴 거고, 이런 것도 명확하게 애매한 건 없습니다. 자, 대표이제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앞에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에 4명의 학생이 각자 서로 다른 3개의 동아리 중에서 1개의 동아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골라라. 단, 한 명도 선택하지 않는 동아리가 있을 수 있다. 4명의 학생이 있고 동아리가 3개가 있습니다. 학생이 동아리를 선택을 한대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4의 3제곱이냐 3의 4제곱이냐 이거야. 그래서 중복 선택이 가능한 게 학생이냐 아니면 동아리냐 이 생각을 해서 명확하게 잡으시던가, 아니면 그것도 애매하다 그러면 함수로 대응을 시켜서 어디에서 어디로 쏘는 걸로 대응이 되느냐 보시면 되겠죠. 지은이 뭐예요? 이건 별로 안 헷갈리죠. 아무튼 근데 나중에 좀 헷갈릴 수가 있어. 3의 4제곱 되겠습니다. 2번에 약간 바로 응용인데 5개의 사탕을
A, B, C, D한테 나눠줄 건데 남김없이 A, B에게는 사탕을 각각 한 개씩만 나누어 주래요. 사탕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대요. 자, 사탕을 갖다가 내가 A, 스몰 B, C, D라고 하고 사람이 라지 A, B, C, D야. 나눠주는 거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함수로 생각할 수 있겠거든. 정의역, 공역. 근데 A, B한테는 하나씩만 주래요. 하나씩만. 여기에는 하나씩만. 그럼 여기에다가 하나씩 먼저 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하나씩 주는 방법은 A한테 B한테 주는 거 하나씩 주는 거는 한 번에 하실 거면은 OP 이해하시면 되겠고, 뭐 거쳐서 하실 거면 A 먼저 줄 거야 5C1, 그 다음에 B 줄 거야 4C1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어쨌든 얘네를 주는 방법이 5 곱하기 4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C, D, E 사탕을 갖다가 A, B, C 사람한테 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죠. 뭐 그냥 공식을 떠나서 그럼 C가 갈 수 있는 거 몇 군데? 두 군데. D 두 군데? 두 군데. 그래서 2의 3제곱 2파이 3이 되겠죠. 오히려 그래서 이런 답을 요구하는 것보다 객관식에서는 기호로 보기를 줍니다. 아예. 기호로. 기호로. 헷갈리게 애들이.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죠.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죠. 참고로 여기서 이 사탕을 하나, 아까 위에도 마찬가지죠. 못 받는 애가 있을 수 있다. 못 받는 애가 있을 수 있다. 공역 중에서 화살을 안 받는 애가 있을 수 있다. 그냥 함수에 대한 거야. 반대 상황을 생각하셔야죠. 못 받는 애는 없다. 그럼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함수에서 배웠던 어떤 상황? 공역 중에서 화살을 다 맞는다. 그게 뭐야? 에? 뭐라고? 공역 중에서 화살을 다 맞는다. 그게 뭐야? 그게 공치죠. 공역치요. 공역치역이 같은 거라고. 그게 여기에서 확장되는 거야. 그러니까 못 받는 애가 있을 수 있는 게 그냥이야. 알겠습니까? 못 받는 애가 없으면 그게 공치 문제로 바뀐다고. 뒤에가 3분 대시 얘기하겠습니다. 넘어가. 바이블 유제도 공부해봤죠. 혹시 이거 이제 옛날에 집합할 때 했던 거 기억나나요? 집합의 순서상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거든. 문제를 풀라는 건 아니고 뭐 조건이 있어. 교집합에 2개 있고 합집합에 5개 있는데 어쨌든 집합의 순서상의 개수 구하려는 문제인데, 예전에 이제 공수 2에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라? 어떻게 풀어라? 우리는 1년밖에 벤다이어그램 그려서 풀라 그랬는데 기억나요? 벤다이어그램 그려. 응? 벤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교집합에 2개래매. 여기 원소 2개. 합집합에 5개래매. 여기 이제 합쳐가지고 3개 들어가야 되잖아. 원소 집어넣기 놀이 하시면 되죠. 원소 집어넣기 놀이. 예. 집합 A, B를 정하는 거니까 우선 교집합에 2개 들어가는 거 찾아. 6개 중에 2개 골라. 여기다 A, B 넣었어. 그 다음에 합집합이 5개가 되려면은 그럼 여기랑 여기에 원소가 3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럼? 여기 합쳐서 3개 되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합쳐서 3개 되는 거 따지시려면.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이? 경우의 수의 핵심은 분류죠. 나누는 거죠. 그죠? 어떻게 나눠야 돼요? 합쳐서 3개니까 여기 빵개 3개 되든가 1개 2개 되든가 2개 1개 되든가 3개 빵개 되든가. 네? 나눠야죠. 왜? 각각의 경우에 다 다르잖아. 집합 A, B가. 여기 빵개 3개 들어간 거랑 여기 1개 2개 들어간 집합이 같질 않을 거 아니야, 당연히. 분류만 하면 별거 없죠. 예를 들어 빵개 3개면 남아있는 4개 중에서 여기다 안 넣을 거고 3개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는 분류한 거기 때문에 가지수 다 더하셔야 되고 여기에다가 곱하셔야 되겠죠. 맞아요.
그치? 이렇게 하시든 이렇게 집합 A, B의 순서상 이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이게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이 고일스럽게 배운 거고 A, B 겹치는 거 뭐 두 개 있다 이거는 됐고 똑같이 여기까지는 두 개 됐고 그럼 나머지 이제 4개의 원소가 있잖아요 4개의 원소 아까처럼 푸시는 방법이 하나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다른 방법 뭐가 있겠냐 그냥 이 조건 우선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해버리시면 나머지 4개의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군데냐 여기 지금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 나머지 4개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게 C, D, E, F가 그게 뭐야 3의 4제곱이죠 C가 들어갈 때가 3군데 D가 들어갈 때가 3군데 E가 들어갈 때가 3군데 뭐 F가 3군데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중복순열아니에요 근데 이때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왜냐면 합집합이 5개가 돼야 돼 5개가 돼야 된다는 건 여기 원소가 하나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죠? 여기 원소가 하나는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거를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바깥에 들어갈 원소를 갖다가 먼저 처리를 해주시고 4개 중에서 하나 뽑아서 뭐 A, B, C라고 합시다 C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나머지 D, F를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에다가 넣으면 되죠 뭐예요? D 몇 단을 내? E 몇 단을 내? 2의 3제곱 다시 말하면 2파이 3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처음 보여드렸던 풀이는 다분히 여러분이 1학년 때 했던 분류에 대한 풀이고 또 할 줄 아셔야 돼요 분류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출제 의도는 이거는 이제 중복 순열을 배웠으니까 이거 중복 순열을 마무리를 해라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다 빈출 문제입니다 빈출 문제 그러니까 아직 시험이 치러지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시중 교재들이나 이런 데 많이 실려있는 주제의 문제 다음번에 이제 앞에 왔을 때 보는 시험은 이제 오늘 나간 진도에 대한 내용들 복습평가입니다 자 이번에 5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중복을 허용해서 4자리 숫자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조건에 맞는 애를 만들래요 자 4자리 그냥 자연수입니다 그럼 4자리 자연수니까 100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거는 0 빼고 4가지죠 그 다음에 나머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대는 5개 쓰면 되죠 너무 쉽죠 그죠 홀수 자 홀수는 1의 자리에 1이나 3이 와야 돼요 2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0은 안 되니까 4가지죠 그 다음에 100의 자리, 10의 자리는 그냥 5제곱 오히려 중복 가능하면 자릿수 문제는 이게 자연수 문제는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전식 배열이나 이런 문제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딨냐, 뭐 이런 거 몇 번째 수냐 이런 문제, 누구보다 작은 애 몇 개냐 이런 문제. 오케이. 중복 가능하다는 거, 중복 수냐는. 자, 3번. 아까 선언계 했던 거 익히셔야 돼. 답만 뺏겨 쓰시면 안 돼요. 자, 얘 1, 2, 3에서 0, 1, 2, 3 함수의 개수 뭐예요? 그냥 4의 3제곱이죠. 4파이 3 항상 공역이 앞에 거라 그랬습니다. 자, 2번, 3번인데 2번 F1이 1로 가래요. 그러면 1, 2, 3, 0, 1, 2, 3인데 1이 1로 가래니까 2, 3만 대응시키면 되니까 그냥 무난하게 4의 제곱이 되겠죠? 갖다 또 가도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은 F3이 2 이하. 그럼 2 이하니까 2 이하는 어디로 가야 돼? F3이 1, 2, 3으로 가야 되잖아. 0, 1, 2로 가야 되잖아. 0, 1, 2 뭐 하라는 소리야? 분류할 거면은 0일 때, 1일 때, 2일 때 따지라는 거니까 뭐 하면 좋겠어요? 3번 문제 푸실 때는 분류를 하려면은 F3이 0인 경우 하나, 1인 경우 하나, 2인 경우 하나, 3번 해야 될 거 아니야. 뭘 하는 게 낫겠어, 차라리. 이렇게 다 까먹었다고? 여사건을 하셔야 되겠죠, 여사건. 여사건. 니네 공수 2에서 다 했어, 경매사 할 때. 여사건 어떻게 해요? 전체에서 그게 아닌 걸 빼는 거고,
선생님이 공수토 할 때도 많이 강조했던 게 여사건 문제는 여사건을 써야 된다 그랬어요. 여사건이 뭐예요? F3이 2보다 크다. 다시 말하면 F3이 얼마? 그냥 3이다죠. 그죠? 얘가 얘로 고정. 그럼 몇 가지야? 4의 제곱까지가 되겠죠. 전체는 4의 세제곱이 되겠고. 요거 이제 함수의 개수 문제는 아까 했던 거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선함계에 있는 게 오히려 좀 평이하고. 자, 옆에서 요거 하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공수처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공시 얘기죠. 3번. 자, x에서 y로의 함수에 대해서 공치입니다. 치역하고 공역 같은 거. 자, a, b, c, d 여기에서 mn으로 가는 거예요. 자, 공치. 자, 공역하고 치역이 같은 문제는 원래는 이제 분류도 돼요. 분할도 됩니다. 여러분 아까 1학년 거 복습평가에서 했던 분할로도 풀 수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분할로 푸는 것보다는 여사건으로 많이 풀거든요. 여사건으로. 여사건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전체에서 공치가 아닌 걸 빼요. 그럼 자, 얘는 뭐예요? 전체에서 공치가 아닌 건 뭐야? 그러니까 여사건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그래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공치는 얘네들이 둘 다 화살을 맞아야 된다는 거. 그럼 이게 아닌 건 뭐야? 공치가 아닌 거는 치역이 몇 개? 치역의 개수가 하나인 게 여사건이에요. 맞습니까? 치역이 빵 개는 없어요. 함수가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여사건. 그럼 전체는 뭐야? 2의 5제곱이죠? 그죠? 함수의 개수 빼기. 자, 치역이 하나인 거는 둘 중에 누가 치역이 될 건지를 고르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쏘죠. 이게 끝이야. 이해되지? 계속 보세요. 이제 이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은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 요걸 지우면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x a, b, c, d, e, y, m, n, l 세 개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공치입니다. 이때 공치. 제일 잘 나오는 거거든. 3개짜리 공치가 2개짜리 너무 쉽고. 그럼 3개짜리 공치는 마찬가지로 전체에서 여사건으로 뭘 빼야 돼요? 얘는 지금 공치니까 치역이 3개거든. 그럼 치역이 3개가 아닌 거, 치역이 1개인 거, 치역이 2개인 거를 빼야 되겠죠. 그죠? 자, 전체는 무난하게 3의 5제곱 빼기. 자, 치역이 하나인 거, 이건 뭐 논란이 안 어려워. 자, 치역이 하나인 거는 저 3개 중에서 하나만 고르면은 거기다가 몰빵할 거니까 끝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치역이 2개인 거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 속의 문제야. 절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 치역이 2개인 거 따지는 식이 이렇게 돼. 우선은 여기 3개 중에서 치역 2개 될 거를 골랐어. 그러면 얘네가 얘한테 다 가야 되지. 치역이 2개니까. 맞아요? 저 문제죠, 다시. 그러니까 3C2를 하고 다시 그 안에서 여사건이야. 다시 잘 생각해보라고요. 여기서 지금 치역을 2개를 고르고 나면은 결국에 얘네가 얘한테 무조건 다 써야 된다는 거야. 비례 없이. 그럼 이게 이 상황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뭘 해야 되는 거야? 다시 2의 5제곱에서 2C를 또 빼야 된다고. 이렇게 여사건 속에 여사건이 들어가야 된다. 돼요? 그나마 이렇게 단계적으로 알려드리면은 이해들 잘 하는데 나중에 한 번에 써드리면 도대체 이건 왜 하는 거냐 이런 소리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3개짜리 공역의 원소에 대한 공치 문제가 제일 잘 나옵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공치 문제는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주제로 알아주시고 뭐야?
자, 공치 문제는 지금 알려드린 것처럼 자,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 문제. 요거 함수의 개수 문제는 방금 전에 알려드렸던 첫 번째 여사건 풀이 요거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공수토 할 때 해줬나 모르겠네요. 자, 공식이 있어요. 공식. 공치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은 항상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언제만 쓸 수 있냐면은 그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공역의 원소의 개수보다 한 개 많을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역이 한 4개, 5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여사건을 풀면 너무 복잡합니다. 그럼 대부분 다 이 상황일 거예요. 하나 차이 나는 거. 자, 얘가 예시를 보면은 정의역이 A, B, C, D, E야. 아까처럼. 자, 공역이 1, 2, 3, 4야. 그러면 얘를 갖다가 공치를 푼다고 전체에서 치역이 하나인 거, 2개인 거, 3개인 거 뺄래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공역이 4개 넘어가면은 다 저 상황일 거라고 아마 예측을 해보셔야 되겠고, 하나 차이 나요. 그러면 하나 차이 날 때는 공치가 되려면은요, 실제 대응을 하나만 시켜보시면은 아무거나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정의역과 공역이 하나 차이 날 때는 누군가 분명히 두 놈이 같은 데 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원리를 듣고 이해하신 다음에 내신에서 잘 써먹으세요. 뭐야? 이 상황의 공식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보다시피 하나 차이 날 때의 공치는 이 정의역에 있는 애들 중에서 같은 데 솔에 2개를 골라요. 같은 데 솔에 2를 고른다고요. 무조건 같은 데 둘이 써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르는 순간 얘는 정의역이 이제 원소가 몇 개가 돼요? 4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4개를 갖다가 4군데다가 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하시면 돼요? 지금은 4팩토리얼 하시면 되죠. 4팩토리얼. 그죠? 예, 공역의 개수만큼을 갖다가 팩토리얼 하시면 돼요. 공식을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원리를 이해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거의 내신용 주제였긴 한데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 형태에서는 안에 숨어있는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공치 문제인데 정의역하고 공역의 개수가 하나 차이 날 때의 핵심은 두 놈이 같은 데 쏜다. 이거를 원리를 이해를 해서 저 공식을 터득을 해줘라. 이런 단순 공식은 솔직히 알려드리면 별로 영향가 없습니다. 이런 거 진짜 알면 후딱 빨리빨리 푸는 거고 모르면 한참 헤매는 거고. 자, 여사건 풀이는 아까 앞에 드렸어요. 요거 적어도 3개짜리에서 여사건 풀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 마무리하시고. 오케이? 여기까지. 재밌어요? 자, 앞으로 가서 아까 저기 13쪽에 그 개념 체크 조합할 때 간단히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아마 현식이네 학교에서 옛날에 이 시험 나온 적이 있었다 청구해서 그래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미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나열을 할 때 A, B, C, D, E를 나열하시면 이거를 나열하는 방법은 당연히 5팩이에요. 무난하게. 근데 얘가 A로 바뀌고 DE가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5팩은 아닐 거거든. 똑같은 애가 생기니까. 그럼 어떻게 생기느냐를 봤을 때 아까 전에 5팩이 됐던 거는 이 부분을 하나 바뀐 애를 봤을 때 얘네가 나열이 되면 3팩만큼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 3팩이 다 하나로 세워졌던 건데 얘네가 다 똑같은 애가 되면 그 3팩이 뭐가 되냐면 한 가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AAAD를 나열하는 건 다 다른 애처럼 나열한 게 5팩인데 그 5팩 중에서 다 달랐던 애들이 같아짐으로써 얼마가 하나로 세워지느냐 그 생각을 해서 그만큼으로 중복되는 걸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것이 있는 개수만큼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다고요.
300분의 500 하시면 돼요. 참고로 고1 때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고1 때는 AAAD 나열하는 방법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고1 걸로 푸실 거면은 5군데 중에서 2군데 뽑아서 D랑 E를 깔아. 그럼 나머지는 AA니까 끝이야. 고1 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 식이 똑같아 얘랑 어차피 해보시면. 또는 5군데 중에서 A가 들어갈 때를 갖다가 3군데를 우선 골라. A는 똑같으니까 C야. 그래서 A를 골라. 그리고 남은 데에다가 다른 문자 2개를 나열해. 다 똑같은 식이거든.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같은 것을 포함한 수녀를 처리하는 방법을 몰랐을 때고 이제는 처리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같은 것의 개수만큼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응용이 되면은 AAA, BB, CD를 나열을 한다 라고 하시면 그냥 우선 다 다르게 나열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팩토리얼이고 대신 얘네들이 다 한 덩어리로 세워질 거니까 3팩 얘네들이 다 한 덩어리로 세워질 거니까 2팩 이렇게 같은 거 개수만큼을 팩토리얼 나열된 걸로 나눠주시면 되겠다. 공식으로 보는 거 그렇게 난해하지 않죠. 그죠? 요게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요 같은 것을 포함한 수녀라고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수녀 요거하고 처리 방법이 똑같은 게 순서가 정해진 순열입니다. 원래 우리가 순열이라는 거는 어쨌든 나열이죠. 나열 다 순열은 나열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순서가 정해진 순열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하고 동일하게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 무슨 말이냐? 자, A, B, C, D, E를 그냥 나열하는 건 5팩인데 자, 나열을 하는데 대신 A가 B보다 왼쪽에 B가 C보다 왼쪽에 요렇게 항상 나열을 해야 된대요. 순서가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네는 나열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야? 순서가 정해진 애들을 다 똑같은 애로 바꿔요. 그리고 나열을 해요. 5팩 나누기 3팩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나열한 게 동그라미 D, 동그라미 2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차피 A, B, C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자리가 고정이야. 그래서 결론은 순서가 정해진 순열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바꿔서 푸시면 돼요. 순서가 정해진 애들을 다 똑같은 문자로 바꿔라. 똑같은 기호로 바꿔라. 이게 핵심인 거죠. 왜 얘가 같은지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순서가 정해진 거랑 같은 것이 포함한 순열이 왜 같은지.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에서 우리가 그 최단거리 길찾기 문제가 있어요. 최단거리 경로에서 문제. 여기 이렇게 격자 모양의 길이 있다. 여기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로 가는 경로의 수는 몇 가지냐? 라고 하시면은 내가 가로로 가는 걸 A라고 하고 세로로 가는 걸 B라 그러면은 A에서 B까지 가려면은 가로로 4개, 세로로 4개 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저쨌든. 그죠?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 어떻게 가든지 간에 가로로 4개, 세로로 4개 가야지만 도착을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가는 경로의 수라는 거는 얘네를 갖다가 나열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A, B, B, A, B, A, A, B 이렇게 대응이 될 거니까 그래서 얘를 나열하시면 되고요. 자, 얘를 나열하는 방법은 전체 8개고 같은 개수가 4개, 4개 있으니까 4팩, 4팩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죠? 일반화하면은 만약에 이쪽이 M칸 이쪽이 N칸 이렇게 되면은 가지수는 M 더하기 N칸을 그냥 다 생으로 나열을 하는데 같은 게 M개, N개 있으니까 M팩, N팩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얘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주로 이 상황은
뭘로 많이 바꾸냐? 이 상황은 뭐랑 같아요? m팩 n팩분의 m 더하기 n팩은 뭐랑 같아요? 니네 아까 그 시험 본 거 그거 아무튼 그거 저기 다 외워. 조합이죠? 콤비네이션 공식의 구조가 팩토리얼분의 팩토리얼이 콤비네이션이야. 언제? 다는 아니고 얘 더하기 얘가 분자에 있으면 그게 팩토리얼 콤비네이션이죠. 그잖아. 니네가 실제 숫자를 해보면 되잖아. 5C 2 하시면은 2팩 3팩분의 5팩 아니야. 그래서 얘가 m 더하기 nc m이나 n이지. 그래서 이제 두 개짜리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이런 거는 이걸로 잘 안 써. 나는 왜? 이거는 이만큼 써야 되고 얘는 요만큼만 쓰면 되잖아. 84는 계산할 때는 어차피 해야 되겠지만 알겠어요? 그래서 콤비네이션으로 주로 나타낼 거니까 여러분이 콤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줄 아셔야 된다고. 거기 보시면 22쪽에 팩토리얼로 쓰여져 있죠? 옆에다가 콤비네이션으로 바꿔 쓰시고 P 더하기 QP QC, P나 Q 둘 다 아무거나 상관없죠? 순서가 정해진 순열은 어떻게 해라? 현식이 순서가 정해진 순열은 어떻게 해라? 같은 걸로 바꿔라. 같은 걸로 바꿔라. 자, 이건 어렵지 않아요. 입체로 가면은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입체는 안 어려워요. 왜? 입체는 A에서 B까지 가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추가된 것 뿐이고 얘도 그냥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로가 P칸, 세로가 Q칸, 높이가 R칸이면은 다 더한 거 팩토리얼을 각각의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고. 그죠? 입체라 그래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원래 문제는 이런 게 아니고 이런데 이제 막 이렇게 비어 있는 거 있어요. 옛날에는 요즘엔 안 나오는데 이런데 이렇게 비어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비어 있는 거 입체가 이런 게 이제 어렵죠. 여러분이 이제 평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길찾기가 이렇게 생으로 이쁘게 돼 있는 건 어렵지 않고 이거 이제 초등학교 때 그 숫자 써서 구하는 방법 있죠? 모르냐? 자, 3번 보시면 원래 얘가 A에서 B까지 가는데 P를 거쳐서 가야 된대요. 그럼 A에서 P까지 가는 다음에 P에서 B까지 가면 되는데 A에서 P까지 가는 게 이제 몇 가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62가지. 계산 니들이 하시면 되고 이거 잘못해서 틀린 애들 본 적은 없어. 알았죠?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 가는 게 하나, 둘, 하나, 둘. 4C 2가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이런 콤비네이션 모르니까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초등학교 때 여기다가 격자에다가 숫자 써서 개수를 구합니다. 가지수를. 여기에서 P까지 가는 것만 생각할게요. P까지 가는 거 더 안 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없다고 치고 내가 예시를 들려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여기는 없다고 치고 그럼 얘를 아까 구하는 방법은 봤는데 요거를 초등과정으로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오히려 그거를 더 애들은 많이 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격자에다가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는 게 요점까지 가는 게 한 가지예요. 그죠? 요점까지 올 수 있는 게 역시나 한 가지밖에 없고요. 요점까지 올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요점까지 올 수 있는 거는 이쪽 두 가지가 있잖아. 그럼 여기 앞에 써 있는 게 한 가지였잖아. 여기 앞에 써 있는 게 한 가지였잖아. 더해서 두 가지. 동시에 올 수는 없잖아. 또는이잖아.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오는 거 아니야. 같은 논리로 그럼 요점까지 올 수 있는 거는 이쪽 방향에 써 있는 애를 더해서 세 가지야. 그럼 다시 여기는 이쪽에서밖에 뭐다? 한 가지. 여기는 이쪽 세 가지. 요점은 이쪽 여섯 가지. 이렇게 쓴다고. 이거 초등학교 때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잘했어요 그때? 자,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게 솔직히 별거 없거든? 근데 이거를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딱 한 부류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것처럼 어떻게 따지시면 돼요? 이거 찾는 방법은 방향성을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쫙쫙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안 찾고 얘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주로 대표적으로 이거 찾으실 때 여기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세 가지, 한 가지 이런 식으로 찾는 게 좋지 않습니다. 쉬운 애들은 잘하죠. 근데 이제 복잡해지면 이런 게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을 가지고 그쪽 방향 다 찾고 그 다음 방향 다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나마 좀 덜 헷갈리고 풀 수 있을 거다. 이런 문제는 당연히 콤비네이션 써서 푸시면 되는데 이거 숫자 쓰는 게 왜 필요합니까? 숫자 쓰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어요. 길 자체가 이런 건 다 이쁜데 뭐 초등학교 때도 본 적 있을 텐데 길이 이런데 이렇게 뭐 공사 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데 공사 중 못 지나가는 거 이런 문제도 있고 뭐 지금처럼 어디는 지나고 어디는 안 지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확통에서는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저를 물어봤던 게 뭐 P지점에서는 직진은 되는데 우회전은 안 된다, 뭐 좌회전은 안 된다 이런 거 그런 조건이 추가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조건이 추가되는 문제나 모양이 삐딱한 애들은 공식을 쓰시는 것도 가능은 한데 오히려 공식을 쓰는 방법보다 애들은 더 그 숫자 써서 하는 걸 더 선호하고 그 방법에 대한 정답률이 좀 더 높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 삐딱한 건 없는데 이 밑에 있네요. 6-4번 같은 거 이렇게 삐딱한 거 그런데 비어있는 거 이게 공식 써서 푸는 방법하고 숫자 써서 푸는 방법하고 두 가지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럴 때 이제 숫자 쓰는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자 앞으로 가서 예제 자 6개의 숫자 1, 1, 2, 3, 4가 있습니다. 자 6자리를 갖다가 만들래요. 뭐예요? 6패 하고 같은 게 1이 2개 2가 2개 같은 것만큼 나누시면 되겠죠? 그냥 끝이고요. 2번에 양 끝에 1이 와야 된대요. 양 끝에 1이 온다는 거는 이렇게 1, 1이 온 거니까 요 사이에다가 2, 2, 3, 4를 갖다가 나열하시면 되죠. 그럼 얘는 4팩 2팩 하시면 되죠. 짝수의 개수입니다. 짝수의 개수는 끝에 자리가 짝수가 와야 되니까 2가 오든가 4가 오는 거로 분류하시고 항상 핵심은 분류 2가 왔어요. 그럼 1, 1, 2, 3, 4를 나열해야 돼요. 5팩 나누기 2팩 하시면 되고 4가 왔어요. 1, 1, 2, 2, 3을 나열하시면 돼요. 5팩 2팩, 2팩 하시면 되겠죠. 그죠? 별로 안 어렵지. 그래서 학교 내신이 몰라. 이제 어느 정도 어렵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만 돼도 그렇게 난해하진 않은데 근데 하다못해 또 연습 문제만 들어가도 쉽진 않고 5번에 자 6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번에 2가 4보다 앞에 와 있는데요. 순서가 정해진 순서가 정해진 애를 같은 애로 바꿔라 이거죠. 동그라미 그러면 얘는 나열을 하시면 6패 하고 1이 2개 3이 2개 동그라미가 2개 2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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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시면 되죠. 그죠? 자 6번에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경우의 수입니다. 그냥 A에서 B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9시 4하면 끝이죠. 계산 천천히 하시고 자 A에서 C를 거쳐서 B까지 가래요. 자 A에서 C까지 가는 거는 하나 둘 4C C에서 B까지 가는 거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5C2 하면 되죠. 4C 얼마야 현식이?
OC는 이거는 또 많이 해서 빨리 익숙해지셔야 되겠고 3번에 A에서 C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거는 뭐 시킨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A에서 C를 거치지 않고 간다. 이건 다분히 이 문제에서는 1, 2번 시킨 게 여사건으로 하라 이거죠. 전체에서 뭘 빼라? A에서 C를 거쳐서 가는 걸 빼라 이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1번 9C 4고 거쳐가는 게 2번에 4C 5C2잖아. 이거를 빼라 이거지 여사건으로. 그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사건을 안 쓰고 하실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C를 거치지 않고입니다. 여기는 가면 안 돼. 그럼 이건 여러분이 공식 써서 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공식 써서 하는 건 결국 여사건인 거고 직접 따질 때는 방법이 뭐가 있는데 그건 이제 설명을 해줄게. 이거 먼저 해주고 자 요럴 때 이제 숫자 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숫자 쓰기 해보면 세로 방향을 난 선호하거든요. 여기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한 가지 세 가지 없어 네 가지 아홉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한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여덟 가지 열일곱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한 가지 다섯 가지 아홉 가지 열일곱 가지 34가지 한 가지 여섯 가지 열다섯 가지 32가지 66가지 아무튼 뒤에는 별게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시라 이거 숫자 쓸 때. 그래서 이게 숫자 쓰기 방법인데 숫자 쓰기도 할 줄은 아셔야 돼요. 내신에서 최후의 방법, 최후까지는 아니어도 아무튼 애매할 땐 숫자 쓰기. 그럼 숫자 쓰기 말고 여사건 말고는 못 풉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포인트. 포인트가 뭐냐? 지나면 안 되거든요. 자, 이거부터 납득하셔야 돼요. A에서 B까지 가려면요. B를 가려면 무조건 거쳐가야 되는 데가 여기 아니면 여기야. 맞죠? 둘 중에 하나 무조건 가야 돼. 그러면 내가 A에서 B까지 가는 걸 이 점을 지날 때랑 이 점을 지날 때로 분류해서 각각을 더하면 답이 나오는 거. 맞죠? 겹치는 거 없으니까. 하지만 여기를 지날 때랑 여기 x1이라고 할게. x2라 그럴게. 요 포인트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세는 방법이 쉽냐? 여기 안 거치고 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는 거야. 복잡하니까. 그러면은 다시 생각을 한 단계 낮춰서 여러 데를 거치려면 무조건 여기 세 포인트를 지나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날 때, 여기를 지날 때, 여기를 지날 때 이 가지수를 구해서 더하면 답인데 여기를 지나는데 여기 C를 안 지나고 여기 지나는 방법이 한 번에 구해지냐? 안 구해져 어차피 또. 그러니까 얘도 별로야. 여기를 포인트로 나누는데. 그래서 한 단계 더 낮춰. 여기로 가. 그럼 여기인데 얘도 별로야. 그래서 이러한 논리로 해가지고 포인트를 어디를 잡는 거냐면 지나면 안 된다는 C가 있는 데를 잡아요. 여기를. 그래서 내가 이 점을 x1, x2, x3, x4라고 하면은 A에서 B까지는 x1, 2, 3, 4를 무조건 하나는 지나야 되는 거야. 맞죠? 다른 데를 여기 안 지나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겹치는 거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럼 각각의 경우의 수 더하면 답이겠지. 그럼 각각의 경우의 수 계산인데 이제는 쉽지. 왜? x1 거쳐서 가는 거는 한 가지 곱하기 한 가지죠. 자, x2 거치는 거는 여기서 x2까지 한 칸, 세 칸이니까 4c1. x2에서 b까지 4칸, 한 칸이니까 5c1. 그냥 공식으로 나오잖아. 같은 방법으로 x3는 4c1, 5c2, x4는 한 가지 5c1. 이렇게 해서 얘네들 다 더하면 답이야. 이게 직접 구하는 방법.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3번만 독립적으로 푸신다면 여러분이 방법이 세 가지인 거야. 하나는 뭐냐? 제일 이상적인 건 그냥 여사건. 이 문제에 한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서든 다 쓸 수 있는 숫자 쓰기. 격자점에다가 가지수 쓰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포인트 잡아서 분류하기. 애들이 제일 못하는 거는 이 포인트 잡아서 분류하기인데, 여러분이 이 포인트 잡아서 분류하기가 어디에서 유용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기 6-4번 같은 거. 6-4번을 푸실 때 어떻게 풀 거냐 이거지. 자, 풀이 방법은 우선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숫자 쓰는 거. 숫자 쓰는 거 빨리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하나, 둘, 셋. 하나, 셋, 여섯. 1, 4, 10, 16, 1, 5, 15, 31, 1, 6, 21, 52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쓰기는 하다 보면 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잡아서 직접 세시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당한 포인트를 갖다가 효과적인 데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나 여기 세 군데나 아니면은 뭐 그나마 그 다음으로 좀 그나마 괜찮은 데는 이 정도가 되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으면은 포인트는 뭐예요? 중요한 거는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를 구할 때 합의 법칙으로 각각을 그냥 더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빨간색일 때 만약에 이제 요렇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요렇게 하시면 여기 이제 뭐 1번, 2번, 3번 하면은 1번까지 가는 거 4시 2, B까지 가는 거 4시 1, 2번은 4시 1, 4시 2, 3번은 1, 4시 1,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포인트를 갖다가 한 칸 더 밀어서 나는 여기로 잡았다. 이럴 이유는 굳이 없긴 한데, 여기 잡으면 1번, 2번, 3번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따질 때 1번은 3시 1. 그 다음에 1번에서 이제 1로 가는 게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가는 거니까 1 곱하기 4시 1. 뭐 이렇게 되겠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2번을 거쳐갈 때 2번을 거쳐가는데 문제는 2번에서 지나갈 때 아까 1번을 해서 가는 거랑 중복이 발생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보단 아까 이제 그쪽 거의 경로를 하는 게 좋겠다. 이거고. 자, 마지막 방법은 여사건입니다. 여사건에 의한 방법은 전체적으로 가는 방법을 따지시는 건데 여기를 다 채워요. 이렇게 채워놨을 때 여기에서 전체 직사각형의 가지수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8시 3이 전체인데 여기에서 이게 여사건, 저 녹색을 거쳐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녹색을 거쳐가면. 그럼 녹색을 거쳐가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포인트를 잡으시는데 포인트가 결국에 얘는 아까 요 여사건 직접 셀 때 이쪽 포인트 잡았던 거 동일합니다. 요렇게 아까 잡았잖아요. 반대로 여기죠. 이 점을 거쳐가는 걸 빼면 되겠죠. 저 점을 거쳐가는 거. 저 점을 거쳐가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지금 3 하나 둘 셋 4시 1 곱하기 여기서 1로 가는 게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6번으로 푸실 수도 있다. 6번으로 풀 수도 있다. 됐습니까? 네? 제 질문 있어요? 보세요. 자, 넘어가서 오늘은 그래도 좀 여유가